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피레네 지역에 살고 있는 마르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스페인 피레네 산맥 지역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답니다. 낮에도 해가 짧아 어둑한 하늘 아래 넓은 초원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죠. 저희 목장은 이 지역에서도 오래된 목장 중 하나로 제 가족이 대대로 운영해온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목장을 운영했는데 2차 대전 때에도 할아버지께서 지켜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목장을 물려받으셨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오셨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야생 늑대의 습격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저희 집안은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몇 년 전부터 강화된 울타리와 방어 장치를 도입했음에도 양떼를 지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마리의 양을 잃은 아버지는 매번 늑대가 남긴 흔적을 보며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늙어 기동력이 떨어진 2마리의 마스티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잠깐 목장을 떠나 기분 전환을 해보는 게 어때요?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문화축제가 열린대요. 처음에 아버지는 저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간곡한 설득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해서 4시간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에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우리는 꼭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처럼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아버지와 바르셀로나를 함께 걷는 것은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늘 피레네 산맥의 목장에서만 계시던 아버지께 이곳의 모든 것은 낯설고도 신기한 세상인 것 같았어요. 저거 보세요, 아버지. 저게 사그라다 파밀리아예요. 제가 손을 가리키자 아버지께서는 멈춰서서 그 거대한 첨탑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아, 드디어 완공되었구나. 내 할아버지께서 정말 보고 싶어 하셨지. 그 놀라워하시는 모습에 저는 괜히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께서 오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덕분에 온통 무지개 비친 실내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성당을 나와 좁고 구불구불한 고딕 지구의 골목길을 걷던 아버지께서는 벽을 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벽들 정말 오래된 흔적이 느껴지는구나. 이런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웃으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 사셨으면 매일 길을 헤매셨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를 닮아 길치겠구나. 람블라스에서는 거리 공연을 보며 아버지와 함께 크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리 예술가에게 동전을 건네시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재주가 있구나. 양떼 몰기와는 또 다른 기술이야. 어디서든 목장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에는 바르셀로나의 음식을 함께 즐겼습니다. 타파스를 한 입 드신 아버지께서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구나. 우리 목장에서 나온 재료로 이런 요리를 해보면 어떨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다음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녁 무렵 우리는 몬주익 언덕에 올라 붉게 물든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 마르타. 너와 함께하니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본 것 같구나. 그 말씀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오늘은 우리 둘만의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바르셀로나의 노을 아래 저는 아버지와 함께한 이 순간이 오래도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숙소로 향했고 우리는 그날 행복한 꿈을 꾸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실컷 자고 체크아웃 후 근처에서 있다는 축제를 볼갔습니다. 축제는 각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아시아 음식의 향에 놀랐고 저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축제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가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뜻밖에도 축제의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한국 부스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부스 근처를 지나가다 하얀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한 젊은 남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성은 강아지를 살피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 강아지 역시 낯선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그들이 궁금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강아지가 정말 독특하군요. 어디에서 온 강아지인가요? 남성은 놀란 듯 마누엘을 쳐다보며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강아지는 한국의 진돗개예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정말 똑똑하고 충직한 품종이죠. 우리는 진돗개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기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남성에게 진돗개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한준수라는 그 한국인 남자는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희 집 개가 갑자기 아주 크게 짖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조용하고 얌전한 개였는데 그날은 유난히 시끄럽게 짖었어요. 아버지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웬 낯선 남자가 담장을 넘으려던 참이었죠. 바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라니. 우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도둑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강아지가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그를 쫓아갔어요. 제가 그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도둑이 담장 밖으로 뛰어내린 순간 저희 개가 그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고 했어요. 도둑은 다리를 다쳐 도망치지도 못하고 결국 아버지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도둑은 체포됐고 그 강아지는 그날 이후로 우리 동네의 영웅으로 불리게 됐죠. 바로 이 녀석의 엄마예요. 정말 대단하군요.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말했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용맹한 것뿐만 아니라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뛰어난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압니다. 게다가 주인과 강한 유대감을 맺으면 그 믿음을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한준수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슬픈 얼굴로 앉아 계시는 건가요? 제가 유학을 오면서 데려왔는데 이번에 집을 이사하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애완동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년만 이 녀석을 맡길 곳을 찾고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말했어요. 아빠, 우리 목장에도 이런 개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늑대 때문에 매일 고생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준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강아지를 목장에 데려가서 늑대와 맞설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한준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처음에는 신중히 접근하고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할 거예요. 진돗개의 본능과 지능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친구가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자주 놀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라는 진돗개는 우리의 손에 이끌려 피레네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바로는 차 안에서도 조용히 앉아 새로운 주인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신뢰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강아지의 태도에 감탄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친구라면 정말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낼 수도 있겠군. 목장에 도착하자 바로는 자기가 오게 된 넓은 땅을 신중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는 처음에는 목장 안에 있는 다른 개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준수가 알려준 대로 바로를 부드럽게 대하며 신뢰를 쌓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로에게 간단한 명령을 가르쳤고 바로는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목장 근처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긴장하며 바깥을 살폈고 양떼들이 불안한 듯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는 울타리 근처에서 늑대의 소리를 듣고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조심해라. 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밖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실제로 한 마리의 늑대가 울타리 너머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는 그 순간 낮게 으르렁거리며 늑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늑대는 바로를 경계하듯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녀석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 압도된 듯 조용히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놀라움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앞으로 목장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지도 모르겠군. 바로와 우리 가족의 신뢰는 그렇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바로와 함께 목장을 지키는 일에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는 양떼와 바로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접촉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장의 다른 개들, 특히 나이가 많은 2마리의 마스티프는 바로를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바로의 존재에 익숙해지지 않은 듯 그가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 도망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바로에게 조금씩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바로와 함께 매일 아침 양떼를 따라 목장을 순찰하며 바로가 양들에게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외양간에서 양 한 마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울타리 한쪽이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양이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다급히 아버지를 부르며 외쳤습니다. 아빠, 양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갔어요. 늑대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해요. 아버지는 긴장된 얼굴로 외투를 챙겨 입고 바로를 불렀습니다. 바로 너의 차례다.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바로는 마누엘의 손짓과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외양간을 벗어나 목장 울타리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냄새를 맡고 발자국을 따라가며 바로는 점차 울타리 밖 작은 숲 근처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바로는 갑자기 멈춰서며 낯선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따라가 보니 잃어버린 양이 숲 가장자리에서 다른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늑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양은 바로가 가까워지자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바로는 놀라운 인내심으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는 양이 도망치지 않도록 낮은 자세를 취하며 천천히 양을 향해 접근했습니다. 저희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야.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는데. 결국 바로는 양을 놀라게 하지 않고 점차 울타리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양이 울타리 안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로, 너 정말 똑똑해. 아버지도 바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좋아, 바로. 내가 이 목장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 이 사건 이후 양들은 바로에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가까이 오면 도망가던 양들이 이제는 그를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양은 바로 곁에 머물며 풀을 뜯기도 했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단순히 목장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떼의 진정한 보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바로와 양떼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강아지가 온 이후로 목장이 점점 더 평화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마르타. 바로는 우리에게 선물 같은 존재야. 이 녀석은 이 목장의 새로운 수호자야.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우리는 양떼들의 불안한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와 다른 양들의 움직임은 목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바로를 불렀습니다. 바로, 늑대가 온 것 같아.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로는 아버지의 말에 즉각 반응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울타리 쪽을 주시하며 몸을 낮췄고 주인을 따라 어둠 속으로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저도 뒤따르며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아빠, 울타리 근처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손전등 불빛이 닿은 곳에는 3마리의 늑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 너머로 양떼를 주시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겁에 질려 울타리 안쪽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마스티프 2마리는 늑대들에게 짖으며 경고하고 있었지만
늑대들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바로에게 작게 명령했습니다. 바로 조심히 접근해. 그들을 쫓아내야 해. 바로는 울타리 너머의 늑대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른 개들과는 달리 그의 움직임은 과감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바로를 주시하며 덩치를 부풀렸지만 바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 마리의 늑대가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바로, 막아야 해. 바로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울타리로 돌진하며 늑대를 향해 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강렬했으며 다른 개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늑대는 바로의 날카로운 소리에 움찔하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바로는 몸을 낮춘 채 늑대와 눈을 맞추며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태도와 흔들리지 않는 자세는 늑대에게 강렬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던 다른 늑대도 바로의 눈빛과 행동에 주춤거렸고 결국 그들은 울타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늑대들이 숲으로 물러난 후 바로는 울타리 주위를 몇 바퀴 돌며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경계 태세는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와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바로가 정말 이 목장을 지켰어요. 다른 개들은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요. 아버지는 바로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바로. 너는 이곳의 진정한 수호자야. 내가 우리를 지켜줬어. 바로는 마치 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그의 손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바로는 목장의 모든 동물과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밤 양들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손전등을 쥐고 있었고 그가 문을 열자 바로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늑대야. 너를 믿는다. 바로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더니 아버지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늑대는 위험해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바로가 있어. 우리가 잘 지켜봐야지. 울타리 근처에 다다르자 손전등 불빛이 불길한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양떼를 노리며 울타리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붉은 눈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낮게 울리는 으르렁거림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양떼들은 울타리 안쪽으로 몰려 겁에 질린 채 떨고 있었고 목장의 마스티프들은 늑대에게 짖으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들은 늙은 마스티프들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듯 조금씩 울타리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바로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바로, 준비해. 늑대를 쫓아내야 해. 바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즉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늑대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으려 하자 바로는 날카롭게 짖으며 그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짖음은 깊고 강렬했습니다. 늑대들은 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바로를 주시했습니다. 바로의 태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자세는 늑대들에게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내 영역이다. 감히 침범하지 마라. 그 순간 울타리를 넘으려던 늑대가 결국 점프를 시도했습니다. 바로는 전광석화처럼 반응하며 울타리 근처로 돌진했습니다. 그의 빠른 움직임과 위협적인 소리에 늑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가 뛰어올라 우두머리 녀석의 귀를 물었기 때문이죠. 결국 땅에 착지한 우두머리 늑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두 번째 늑대가 상황을 지켜보며 머뭇거리는 동안 바로는 이빨을 보이며 마치 늑대처럼 으르렁거리며 그들에게 강렬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늑대들과 마주한 바로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결국 늑대들은 바로의 태도에 주눅이 든 듯 숲 쪽으로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격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늑대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바로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타리 주변을 한참 동안 더 돌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가 돌아오자 그를 끌어안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바로. 너 덕분에 우리 양떼가 무사할 수 있었어.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바로는 마치 아버지의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아빠, 바로가 진짜 우리 목장의 영웅이에요. 그날 밤 목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이상 단순히 목장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과 양떼들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